안녕하십니까. FIT에서 기하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주말 단과 프로그램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단과 프로그램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2호 단과 특강이 이제 경시간이랑 이제 교과반 기준으로 해서 총 6개의 특강이 이제 앞으로 깔리게 될 건데요. 총 6가지 중에서 이렇게 첫 번째는 KJMO 특강, 그 다음에 기하 관련된 2개의 특강이랑요. 그 다음에 대수, 그 다음에 지중상, 평기하 이렇게 6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KJMO 특강 개강일이 7월 5일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고요. 날짜가 8월 29일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무조건 보는 걸 확정이 되었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시간 기준으로 25문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수하고 시험 시간을 좀 줄였고요.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 과정 플러스 중학교 1학년 기준으로 시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사실 시험 범위가 초등학교 전 과정이랑 중학교 1학년 교육 과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험 범위를 좀 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일단 KJMO가 처음으로 이제 작년 1회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기본적인 배경은 KMO 자체가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국가대표를 선발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고학년 위주로 좀 난이도가 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들을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수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흥미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좀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학년 친구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KJMO가 KMO 전 단계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단계라도 좀 일찍 좀 KMO에 좀 발 들여놓고 싶으신 그런 분들께서는 KJMO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자신감을 좀 얻고 그 다음에 영재고라든가 과거에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 발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중등 기하, 교과 기하랑 중등 실전 기하 2가지가 있는데요. 구분을 해드리자면 전반적으로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등 교과 기하는 포인트는 어머님 그 내신에 있고요. 아이가 지금 이제 현재 2, 3학년 교육과정을 통해서 과연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교육과정인 기하 파트를 통해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포인트고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인 전체 문제의 구성은 100% 어머님 기출문제로 진행되거든요. 이 기출문제라는 거는 어머님 강남 3구에 있는 한 50여 개 학교의 전체 모든 그 문제 중에서 대표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시험문제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등 전체의 교과 과정을 통해서 이수가 되어 있는지를 재점검을 하면서 심화 부분에 대해서 난이도 어려운 부분에서 100점 방지형 문제들이 항상 등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하고 또 수업 예시도 뒤에 좀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장 큰 형태가 멀티솔루션, 다양하게 좀 문제를 바라보자랑 그 다음에 확장형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점점 높여가면서도 아이들이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 그 해결력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할 거고 아무래도 내신 기준으로 좀 제작되어 있는 교재다 보니까 단원 순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이행되어 있고 교정교과 과정을 100% 반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라는 단원이 있다면 아이들 머릿속에는 암묵적으로 삼각형 챕터를 배우겠구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기하에서는 수능형으로 좀 문제를 접근하게 되겠어요. 여러 개의 단원을 통합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주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주목적으로 좀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중등 교과 기하는 교과 기준에 맞춰져 있는 내신 100점을 위해서 달리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능형으로 진행하는 게 중등 실전 기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JMO 특강 같은 경우는 7월 5일에 개강을 하고요. 저희가 시간대별로 반 2개가 운영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반 같은 경우에는 1시, 4시까지 3시간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두 번째 반 같은 경우에는 5시, 8시 이렇게 세타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중등교과 기하랑 실전 기하 같은 경우 저가 지금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교과 기하 같은 경우에는 7시, 10시 저녁 타임에 진행을 할 거고 실전 기하는 4시, 7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과 기하를 듣고 그 다음에 실전 기하를 들으면 전반적인 중등 기하에 대한 이해도가 정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머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등 통합대수인데요. 어머님 앞에 있는 중등 교과 기하가 실전 기하로 넘어가면서 경시를 좀 준비를 한다면 통합대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그 1, 2, 3학년 1학기 파트 있잖아요. 그 대수 파트를 대통수학 계열로 1, 2, 3학년 그 다음에 중등 심화 과정에다가 영재고를 지향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다양한 수업 해결력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고요. 대통 수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떤 그 중학교 1, 2, 3학년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바를 즐기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중상 파트가 1, 2로 나눠져 있는데요. 크게 1, 2로 나눠져 있는 거는 16회로 진행하기 때문에 교재 구성이 좀 많잖아요. 어머님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두 가지 파트로 진행되고 파트 1 같은 경우는 8주, 파트 2 같은 경우는 8주. 그래서 전 교재 양을 16주로 좀 구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중상은 위에 있는 중등기하랑 중등대수하고 조금 다른 게 수상을 이수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조금 어머님 타이트할 수 있어요. 물론 이수하지 않고도 들을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교재 자체가 수상을 이수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이해도가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화 같은 경우에는 들어도 도움이 되고 수화는 안 들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상을 좀 안 들었다면 아이들이 좀 이해하는 데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내신이 어머님 좀 센 학교들 있잖아요. 뭐 휴문이라든가 단대부라든가 아니면 뭐 진선여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난이도 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내신이 좀 타이트한 경우 그런 학생들이라든가 자사고를 지향하는데 자사고에 들어가서도 입학해서도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등 대수 기하에 대한 전반적인 그 재해석이라든가 관점을 전환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기하 같은 경우에도 기하적인 교재 중에서 좀 유명한 교재죠. 그래서 편기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중등 그 교과랑 실전 기하를 이수한 친구들 학생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편기하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기하를 좀 중등 교과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좀 기하적인 변환이라든가 닮음이라든가 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요. 논증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하를 좀 좋아하거나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매우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고요. 강사 같은 경우에는 통합대수 같은 경우에는 경시만 설명 진행하셨던 허준 선생님 진행하실 거고, 그 다음에 지중상 같은 경우에는 허준 선생님이랑 박교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재반 팀장님 계시거든요. 그렇게 진행할 거고, 평년기하의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저희 최상선 부부장님께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는 오후 2시, 그 다음에 오후 12시, 그 다음에 오후 2시로 3시간씩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KJMO 특강인데요. 주요 큰 테마는 이렇게 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1학년까지 교육과정이긴 한데 어머님,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게 경우의 수 파트죠. 경우의 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과정 교육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뒤에 어머님 뒷장 넘겨보시면 이제 1회차에 대한 기출 분석을 해놨어요. 조합 파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1학년까지의 교과과정이 시험 범위이긴 하지만 중학교 1학년을 넘어서는 시험 범위 부분이 충분히 출제되었고요. 심지어는 수상 범위까지도 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다양한 그 주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을 텐데요. 이런 큰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이 8가지 수업을 한 주차, 주차 단위로 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회차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수업 방식을 미리 말씀드리면 어떤 유형이 있고요. 이 유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난이도 한 3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유형에 대해서 난이도 1점, 2점, 4점, 6점 이렇게 단계별로 난이도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있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를 첫 번째 대상으로 좀 놓고 난이도를 점점 올렸을 때 기출문제를 풀이하지 않고요. 난이도를 점점 올렸을 때 더 높은 난이도를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기출문제를 아이들한테 풀렸을 때 스스로 해결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확장성 있는 단원 레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KJMO 같은 경우에는 그 대전기조에 대해서 오늘 밑에 있는 분석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머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죠. 이제 아이들이 글 쓰는 부분 있잖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었는데 교재에 문제 풀이가 없다든가 정답은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식을 쓰는 연습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예정이거든요. KMO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당 문제 풀이하는 시간이 어머님 1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요. 전체 시험 시간 대비 문항수로 나눴을 때 12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성대용시라든가 KMC 같은 경우는 3분에서 4분 정도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 같은 경우는 120분에 20문항을 풀 거거든요. 그럼 한 문항당 소화되는 시간이 6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어머님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눈으로 어머님 주목구구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저희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글쓰기에 대한 쓰는 방식에 대한 힘을 세우고 문제를 풀이하는 데
풀이하는 거에 대한 어머님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할 거거든요. 첫 번째 약속드리는 부분은 아이들을 좀 쓰는 연습을 좀 훈련을 시킬 거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재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 교재 구성은 첫 번째 대표 문항을 중심으로 연계성 있는 이렇게 문항을 준비를 할 거고, 심화 문항을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이 잡혀 있는 이런 문제를 구성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배움에 있어서 좀 연계되는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 그 작년에 진행했던 친구들 중에 4학년 친구가 있는데 4학년 친구의 그 수학 저희 K 제목 듣기 전에 수학 이력이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진행을 했던 친구였거든요. 물론 수상까지 진행했던 친구도 있고 경시를 진행했던 친구도 있었는데 2학년 1학기까지 진행했던 친구가 동상을 탔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좀 눈높이를 좀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쪽에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경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문제 풀이 방법도 있지만 결국은 시험 범위 자체가 중학교 1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초등적으로 사고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이를 여러 가지로 준비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이 보는 시야적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경시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과 이런 식으로 다양한 멀티 솔루션을 준비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머님 중등 교과기하고 10등 기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기하 같은 경우에는 개정교과 과정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타고라스 챕터가 어머님 이번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2학년 과정으로 내려갔거든요. 3학년 과정에서 2학년 과정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앞에 있는 루트라는 개념을 안 배우고 피타고라스를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원이 좀 축소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트 없이 진행한다는 건 모두 자체는 제곱수를 어머니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반영된 개정교과보다는 전에 있던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어머니 피타고라스를 진행하는 부분이 아이들한테 좀 훨씬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3학년 과정으로 집어넣었고요. 나머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정교과랑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전기하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테마를 중심으로 어머니 진행을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수업의 목차로 이어져 있는 교과기하가 중심이라면 실전기하는 좀 문항을 총합하고 융합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업 예시는 하나 들어왔거든요, 어머니. 문항을 다 풀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좀 문제를 제시를 하면 이 AD라는 성분이 어머니 가계이등분선이거든요. 가계이등분선을 바라보면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이의 비를 m 대 n의 x 대 y라고 좀 인지를 해요. 이게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조건을 60도라고 각을 주면은 AD 길이를 물어보진 않거든요. 일반적인 어머님 시험 문제에서는. 근데 AD의 길이를 물어보면 아이들이 첫 번째 봉지죠. 원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x, y의 비율을 물어보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AD의 길이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 근데 중등교과 과정에서 2학년이랑 3학년 과정에 60도를 주어졌을 때 AD를 구할 수 있는 부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그리고 솔루션 1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 대단원에 대한 이 부분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개념을 인지한다기보다는 그냥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X와 Y의 B를 물어볼 거야 라고 머릿속에 박혀있는데 사실 AD를 물어봤을 때 당황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학교 2학년 시점으로 바라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중학교 3학년 관점으로도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요. 넓이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솔루션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의 닮음이라든가 3학년의 원을 섞어서 그리고 경식 기초 이론을 좀 집어넣으면 톨레미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아주 매우 쉽게 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 어떤 대표적인 그림이 나왔을 때 난 이거 아는 그림이야. 이건 당연히 여기를 물어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 걸 물어보면 아이들이 좀 당황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묻습니다. 그냥 문제만 쳐다보고 있어요. 처음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리와 원칙을 좀 많이 강조를 한다 보면은 이런 것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머님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각도를 반으로 쪼갰잖아요. 60도일 때 지금 교과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예시를 바꾸는 거죠, 어머님. 60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경시이론에서 가계이등분선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머니 영제곱 파트에서 좀 이용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각을 쪼개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길이를 쪼갠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수하에서 어머님 그 도형의 방정식 챕터에서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모든 변의 길이만 주어졌다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문제를 좀 확장시켜 나가고 다양하게 방법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루션을 다양하게 재해석한다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통합대수 기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수업 구성은 개통수학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수화 연산이라는 부분에서 수의 체계를 배웁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중학교 1, 2, 3학년에 대해서 수가 하나하나씩 확장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식의 계산이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열심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x라는 문자를 집어넣어서 방정식이라는 개념과 부등식이라는 개념을 볼 거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위에서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그래프로 이제 마무리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의 과정 자체가 수 상에서 하에서도 마찬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수를 확장시키고 계산에 집중한 다음에 문자를 섞어서 방정식을 풀고 마무리는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는 형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어떤 흐름이 이어져 있는지 계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영어의 수하고 확률 같은 경우에는 독립단원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빼게 되면은 전반적인 어떤 그 교육과정에서 빠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큰 틀로 계수를 이렇게 구경을 하고 마지막에 경우의 수와 확률로 마무리 짓는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지중사항인데요, 어머님. 지중사항은 여기에 단원명을 다 적어놨어요, 어머님. 근데 이제 지중사항이라는 교재 자체가 중국에서 넘어온 교재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 국내하고 좀 맞지 않는 문제도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교재 자체에 어머님 오타라든가 정답이 좀 틀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했을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중사항 수업을 통해서 어머님 아이들한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첨부할 사항은 수상하 중에서 수상 정도까지는 들어야지 좀 수업을 듣는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수상을 안 들었다면 아이들한테 좀 버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상을 이수한 친구들 한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전 범위의 과정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문제풀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이해력을 진행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시 입문에 있어서 좀 시작하는 교재로 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경시가 이런 느낌으로 진행되는구나 라고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교재이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표면기의 아이디어인데요. 기하를 다루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정규 교과 과정이랑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어쨌든 중등기하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뭐 센티미터라든가 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논증기하라고 해서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좀 증명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게 세 파트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첫 번째는 변환, 두 번째는 닮음에 대해서, 세 번째는 원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원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마지막 기하 챕터가 원이거든요. 중등교과 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원에 보면 좀 작고요. 좀 저희 KMO 진행하는 데 있어서 5점이나 마지막 6점 문제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원이거든요. 난이도 심한 문제의 가장 끝은 원이기 때문에 원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좀 꽤 많이 높기 때문에 평면계의 아이디어라는 책을 통해서 원에 대해서 좀 침투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증명이 포인트여서 맨 마지막 6단원 같은 경우에는 증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법이라든가 도기법을 통해서 대화적으로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교재이고요. 워낙 유명한 교재이고 저희 그 최상수 부장님께서 진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그 경시반